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살 길 300가지 중에서 오늘은 정직 정치로 한민족 체전하고 홍익사상으로 세계체전하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직 정치로 한민족 체전, 홍익사상으로 세계체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은 운동이 일어나야 돼. 운동이. 좋은 일은요, 요원의 불길처럼 막 불이 붙어야 돼. 저는 정직 정치 운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저는 우리나라의 홍익사상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혁명의 전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념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나라예요. 운명의 나라. 왜냐? 사실은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하고 가깝거든 우리가. 또 중국과 가깝고 미국은 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참 버티기가 힘든 그런 운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 유행가의 운명의 장난인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분단국가로 이데올로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이념의 먹잇감에 노출된 그런 운명의 나라예요. 어찌 보면 민족의 비극이고 아픔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팔자야 팔자, 우리 민족의 팔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씨조선이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므로 이씨조선이 결국 마무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36년 동안이나 일본 소나기에서 식민지로 그저 참으로 우리 민족이 울밑에서 봉선화가 되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원자폭탄으로 우리도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하늘이 내려준 강복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강복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두 체제가 자리 잡게 되므로 복잡해진 거예요. 두 사상이, 한마디로 좌파, 우파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소련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미국은 늦게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남로당 좌익들이 거의 물론 박헌영 씨가 일도 많이 했지만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거의 공산화 다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고 다 피해자입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다가 우리가 피해본 거 아닙니까? 해봤습니까? 우리가 안 해봤지. 이제 지금은 알아. 아하, 공산주의 저 새끼들은 흉악한 놈들이구나. 좌파들 다 거짓말 다 알아. 그래서 공산주의는 경험해봐야 되고 겪어봐야 되고 당해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은 접어두고 그때부터 내전으로 이번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사 다 남로당 때문에 된 거예요. 남로당. 거의 민주화 운동 아니고. 그때 그것을 먼저 좌익들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저 우리 동네는 섬인데도 섬까지 와서 조금 그 당시에 전라도 말로 몰고 한 놈 좀 괜찮은 놈들은 다 죽였어요.
공무원, 부자, 조금 잘 사는 사람, 교회된 사람 대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완장 차고 다닌 놈들을 색출해서 그것들을 토벌한 거예요. 토벌. 근데 이제 그 토벌한 것을 양민학살이래. 그 양민입니까? 그런 몰상시한 놈들 그냥 양민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또 그 당시에 또 편도 안 들 수도 없어. 무서워서. 그랬다 그래요.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자세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고생했습니까? 그 다음 6.25 동란이 아니자 6.25 동란은 인민해방을 위한 북한에서는 전쟁이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우리끼리. 그러고 지금 이제 우리끼리 통일해, 우리 민족끼리. 체제가 다른데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합치자는 것이지. 주체서상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받는 영혼들이고 한 맺힌 영혼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70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좌파 우파 하고 자빠졌어요. 에라이. 이념을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 내전으로 끝장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도 안 되고 계속 갈등 공화국으로 계속 투쟁하고 계속 전후의 시초를 넘어야 돼. 자, 지금 현 정부가 계속 정권 유지가 된다 그래도 또 싸워야 돼. 야당에서 정권 재창출해도 또 싸워야 돼. 그래서 저는 당과 소속과 상관없는 아주 약한 당이 나오든지 무소속에서 나오든지 해가지고 당선되자 말자 대정계 개편을 해서 5월달 지방선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직 정찰 사람만 이제 바꿔줘야 돼. 이념 정찰 새끼들은 한 새끼도 뽑아주면 안 돼. 이제 못된 놈 새끼들이 아주 뭘 모르니까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정치가 안정된 다음에 이제 양당 체제로 한 몇 년 있다가 가야 나라가 정상화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통일돼도 내전으로 끝장나는 거야, 나라. 왜 그걸 모르십니까? 2단계에서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계멸하고 적폐청산하고 아무쪼록 쳐내고 죽여버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3의 길은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뭉쳐야 돼. 제3의 지대인, 제3의 방법인, 제3의 묘책인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습니다. 한국이 살 길은 정직 정치로 한민족 하나 되고 홍익사상으로 세계가 하나 돼야 되겠어요.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데올로기를 가서는 더 꼬이고 더 애곡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피 흘려야 되고 더 죽어나가야 돼. 그걸 왜 모르십니까? 정직 정치 운동으로 우리 한민족 살립시다. 홍익사상 운동을 세계 살리자고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 사상으로 천손 민족인 대한민국의 최초 우리 국조 당군 할아버지가 이념으로 세운 것이 바로 홍익사상이에요. 그걸 풀면 정직 정치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요 정도령 사상이야. 정도령은 정치가 아니고
바를 정자 길도자야. 바르게 정치하는 정직 정치한 사람이 정도령이야. 큰바열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바열굴의 주인공이 어니스트 하니까 어니스트가 정직이란 말이야. 정직 정치한 사람이 큰바열굴이야. 그래서 정직 정치운동으로 한국을 구하고 홍익사상으로 세계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또 이데올로기 이념 정치를 지향하면 전 세계는 피바람 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피바람이 분다고 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는 피를 부르고 계속 피는 피를 부르고 전후의 시체를 넘을 겁니다. 한국에 살 길은 이념 논리가 아닌 정직 정치입니다. 전 세계가 살 길은 이념 논리가 아닌 홍익사상 운동을 벌려야 돼. 앞으로 정직 정치 운동, 홍익사상 운동, 아무쪼록 정직 정치로 한민족 체전하고 홍익사상으로 지구촌 체전해야만 전 세계가 산다고 봅니다. 이제는 인류도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성숙할 때가 됐습니다. 깨닫고 눈치채고 알아차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계속 피 흘리고 우리끼리 싸우고 나갈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좌파 우파 썩을른 것 때문에 그냥 차기에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민족 영웅 큰바열굴 진짜 정도령 통큰 지도자, 배짱의 지도자, 대범하고 파격적인 지도자, 시대적인 영웅이 나와야 돼. 자기는 목숨 걸고 순교 각오로 이 민족을 바로 세울 기적의 주인공이 나온다고 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나와야 돼. 저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 이민족 이에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로 정직 정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한국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정직 정치로 한민족 체전, 홍익사상으로 인류 체전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